이강인 급지 않은 복권이었어. PSG 재파 터뜨려. PL 구단 이강인 영입 준비 끝났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드디어 완전체를 이뤘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 우승 기운을 안고 합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이강인이 현지 시간으로 금일 오전 9시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숙소에 도착했다. 오후부터는 대표팀이 26명 완전체로 훈련한다고 밝혔다.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황희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등 해외파 대부분 선수들은 대표팀 소집 규정에 맞춰 지난 2일 아부다비에 소집됐다. 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 규정상 의무 차출 대회다. 대회 첫 경기 2주 전부터 소집할 수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규정에 맞춰 선수들을 모아 담금질하기로 했다. 대표팀 주장이자 간판 공격수인 손흥민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에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본머스와 홈경기를 치른 뒤 대표팀으로 향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오는 6일 개최되는 벌리와의 FA컵 3라운드까지 뛰고 가길 원했으나 클린스만 감독은 규정을 고수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손흥민 차출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손흥민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인 한 시즌 10골 위협을 동반 달성한 황희찬은 지난달 31일 0시에 개최된 에버턴전까지 소화한 후 발걸음을 옮겼다. 직전 경기였던 28일 브렌트퍼드전에서 멀티골을 넣고 허리를 다쳤으나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확인됐다. 한 명, 이강인만이 예외였다. 이강인은 지난 4일 툴루즈와의 트로페 대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 경기까지 책임진 뒤 마지막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승에 대한 이강인의 열망을 고려해 며칠 더 늦게 합류하는 것을 허락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후 그 기세를 아시안컵까지 이어가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은 최고의 결과를 안고 돌아왔다. 4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랑스 왕자공원 구장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트로페 대 샹피옹 툴루즈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3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했다. 2에서 0 완승으로 고대하던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7월 PSG 입단 후 첫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더불어 경기 최우수 선수를 의미하는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며 격경사를 누렸다. 트로페 대 샹피옹은 1995년 재창설된 대회다. 1955년 챌린지 대 샹피옹이란 이름으로 시작돼 18년간 지속됐으나 1973년 중단됐다. 1995년 다시 창설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직전 시즌 리그 1 우승팀과 프랑스 FA컵 격인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이 단판 승부를 펼쳐 트로피의 주인공을 가린다. PSG는 2022에서 2023 시즌 리그 1 챔피언이고 툴루즈는 프랑스컵 정상에 올랐다. PSG는 이번 경기 전까지 총 15차례 출전해 11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역대 최다 우승을 자랑한다. 직전 2022-2023 시즌에도 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이강인은 킥오프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오른쪽 측면을 허물고 침투에 성공한 우스만 덴벨레가 곧바로 크로스를 올렸다. 상대 수비진이 허둥대는 사이 이강인이 중앙으로 이동해 슈팅을 시도했다. 그대로 툴루즈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종료 직전 PSG의 두 번째 골이 나왔다. 킬리안 음바페가 전반 44분 박스 앞에서 공을 받은 뒤 수비 3명을 달고 돌파에 나섰다. 박스 안으로 순식간에 전진한 음바페는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맛을 봤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한 골과 기회 창출 1회, 빅찬스 1회, 유효 슈팅 2회, 드리블 2회 성공, 코너킥 4회 등 다양한 기록을 선보였다. 평점은 8.3점으로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높았다. 맘수상 후 이강인은 중계사와 인터뷰에서 스페인어로 경기 전부터 이기려고 노력했다. 승리에 기쁘고 즐기고 싶다며 항상 팀을 도우려 하고 열심히 훈련하려 한다. 좋은 선수들로부터 배우려 하고 있다. PSG에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역대 트로페 대 샹피옹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은 축구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2014년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2016년과 2018년 앙헬 디 마리아, 2019년 음바페, 2022년 리오넬 메시 등에 이어 영광을 안았다.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다. 클린스만 5에서 또 한 번 우승을 노린다. 조별리그 2조에 속한 한국은 바레인 1월 15일, 요르단 20일, 말레이시아 25일와 차례로 맞붙는다. 대회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다. 1956년 초대 대회, 1960년 제2회 대회 우승 후 64년 만에 정상 정복을 정조준한다. 대표팀은 6일 이라크와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다. 이어 10일 카타르로 이동할 예정이다. 2. 이강인은 참지 않지. 덴벨레. 이강인에게 멱살 잡힌 사연은 이강인이 우스만 덴벨레의 멱살을 잡았다. 파리 생제르맹, PSG는 4일 오전 4시 45분,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트로페 데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에서 툴루즈에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른 시간 PSG가 앞서 나갔다. 주인공은 이강인이었다. 전반 3분 비티냐가 우측면으로 반대 전환을 했고 우스망 덴벨레가 바로 크로스를 올렸다.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로 들어오면서 바로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수비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PSG가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45분 이강인이 좌측면에 위치한 브래들리 바르콜라에게 패스했다. 바르콜라를 거쳐 킬리안 음바페에게 연결됐고 음바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를 앞에 두고 슈팅했다. 음바페의 슈팅은 골문으로 향했고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경기는 PSG 위 2에서 0 승리로 막을 내렸다. 시상식에서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강인은 단상 가운데에 앉았고 그 뒤에 덴벨레가 위치했다. 덴벨레는 이강인 뒤에서 이강인의 머리를 누르는 등 장난을 쳤다. 이강인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덴벨레는 이강인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에 이강인은 곧바로 뒤를 돌아보며 덴벨레의 옷을 잡아당겼다.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이강인은 이번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PSG 위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이강인의 입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다. 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입단 직후 이강인은 PSG는 세계 최고의 클럽이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뛰게 되어 기쁘다. 새로운 도전에 벌써부터 설렌다. 고 말했다. 이적 초반에는 주전 경쟁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게다가 이강인의 같은 포지션에 덴벨레가 영입되면서 이강인과 경쟁이 불가피해 보였다. 이강인의 이적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선임되기 전에 이뤄졌고 덴벨레의 이적은 엘리케 감독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주전 경쟁을 펼치는 이강인에게 악재가 찾아왔다.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고 부상 복귀 이후 아시안게임에 차출됐다. 이강인이 없는 사이 덴벨레가 주전을 확고히 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부진했다. 이강인은 PSG에 돌아온 후 핵심 자원으로 거듭났고 엔리게 감독을 매료시켰다. 최근에는 덴벨레와 이강인이 공존하고 있다. 덴벨레는 우측 윙어로, 이강인은 미드필더로 나오고 있다. 프랑스 슈퍼컵에서도 이강인은 덴벨레와 합작골을 넣었다. 결승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PSG는 당분간 이강인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한다. 이강인이 2024 아시안컵에 참가하면서 잠시 팀을 떠나게 됐다. 3. 메뉴 새 목표 등장. 이강인 이후 최고 재능 영입 계획 세웠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발렌시아의 유망주 하비 게라 20를 영입 명단에 넣었다. 게라는 이강인 22 파리 생제르맹 이후 발렌시아 유소년 시스템에서 배출한 최고 재능으로 평가받으며 이미 많은 빅클럽이 그의 동선을 살폈다. 메뉴 역시 게라를 살피기 위해 여러 차례 경기장에 방문했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는 4일 한국 시간 메뉴가 게라 영입 계획을 세웠다. 메뉴의 스카우트들은 발렌시아 경기를 보기 위해 메스타야에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게라는 메뉴의 새로운 단장인 폴 미첼의 타깃이다 라며 게라의 보고서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메뉴는 이미 선수 측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렸다. 메뉴가 게라에게 접근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다. 다비드 실바, 37 은퇴. 조르디 알바, 34 인터 마이애미. 이스코, 31 레알 베티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해낸 발렌시아 유소년 시스템은 최근 카를로스 솔레르, 27 파리 생제르맹, 페란 토레스, 23 바르셀로나, 이강인 등 B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발판을 마련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들의 계보를 잇는 건 1군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핵심 미드필더로 떠오른 하비게라다. 187cm의 큰 키와 탄탄한 기본기를 자랑하는 게라는 스페인의 중원을 책임질 차세대 스타라고 불린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중원에서 침착한 플레이를 선보이는 그는 공수에서 기질을 발휘하며 발렌시아의 중심을 잡고 있다. 득점력도 준수해 리그에서 3골을 기록하며 보조 득점원으로도 쏠쏠한 인상을 남겼다. 게라의 성장 곡선이 상승하자 유럽 B클럽들이 하나둘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앞서 토트넘과 아스널도 게라에게 관심을 드러내며 영입 신호를 보냈다. 발렌시아는 지난해 게라와 재계약을 맺으면서 방출 허용 금액, 바이아웃, 조항을 1억 유로, 약 1438억 원로 설정해 그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구단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선수를 매각해야 할 정도로 불안하진 않아서 당장 게라를 판매할 생각은 없다. 다만 다음 여름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짐 레클리프, 70일 잉글랜드, 경이 구단 지분을 얻은 맨유가 자신들의 중원을 책임질 자원으로 게라를 점찍었다. 맨유는 게라를 영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도 감당할 준비가 됐다. 현재 맨유 내부에선 게라의 이적료를 3,500만 유로, 약 503억 원에서 4,000만 유로, 약 575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상황에 따라선 이번 겨울 영입을 마무리한 뒤 발렌시아로 재임돼 보내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렐레보는 게라는 이번 겨울에 팀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발렌시아도 판매를 꺼린다. 맨유 측에게는 선수를 영입한 뒤 재임돼 보내는 방안도 있다. 유벤투스 역시 게라를 노리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상황이 복잡하다. 게라의 측근은 발렌시아가 요구하는 이적료를 지출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이상적인 목적지라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현재 맨유는 공격진만큼이나 중원도 답답한 모습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29가 분투하고 있지만 그를 보좌할 미드필더가 부족하다. 페르난데스를 제외한 다른 미드필더들이 부상과 부진으로 신음하면서 맨유의 중원이 얇아진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선수로 게라를 낙점했다.